2021년 4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월드리포트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흑인 14자선 단체와 교회 회원 간의 제휴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현재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화마와 허리케인, 다른 재해를 마주하며 교회의 도움의 손길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코로나19 대응법은 첫 번째로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세상의 평화와 치유를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로 세계가 고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신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강화하는 데 여전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전 세계적 종교 지도자인 러셀 M. 넬슨은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삶에 감사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받은 특권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일은 빠르게 작용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적 처방이 됩니다. 이 메시지에서 넬슨 회장은 세상을 향해 소셜미디어를 개인의 감사일지로 사용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개인 및 정치적 불안 중에도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 인도주의 부서인 후기 성도 자선회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이 시기에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유니세프를 지원하기 위해 단일 조직에 기부된 단일 기증 금액으로는 가장 큰 금액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유니세프에 기증한 2천만 달러가 전 세계 코백스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90개국 이상의 개발도상국에서 취약계층과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20억 번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동기자회견이 발표된 후 제럴드 코세 감리 감독은 필요와 협력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설명하면서 감사 영상을 유니세프에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의 주민으로서 우리는 전염병 극복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와 그 부모 또 가족의 더 밝은 미래를 보고픈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때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부금은 교회와 회원들이 152개국에서 지원해온 1000여 개 이상의 코로나19 구호 프로젝트에 추가된 것이며 전 세계의 고난을 경감하려는 교회의 노력 중 작은 일부를 보여줍니다. 코세 감독은 또한 교회 회원과 유니세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희는 교회 인도주의적 지원 기금에 후하게 기부를 하여 이런 기부를 가능케 한 교회 회원과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니세프의 팀과 조직에 감사를 전합니다.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돌보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해오셨으며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고 잠재력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역보건 공무원이 발표한 지침과 지속적인 면역 및 백신 접종 지원의 일환으로 교회 제1회장단은 12사도 정원의 일부 회원 및 그 배우자와 함께 1월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제1회장단은 이 유행병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받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교회 회원들에게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더불어 교회 제1회장단은 백신에 관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라는 부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지닌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음식이 필요한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염병 사태 발발 전인 2020년 2월에 뉴욕시를 방문하는 동안 12사도 정원의 디토트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사건, 즉 첫 번째 시연으로 알려진 그 사건이 있은 지 200년이 되는 해에 교회에서 주 전체에서 50개 이상의 도시에 위치한 200개의 식료품 저장고에 음식을 기부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주님에게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교회 회원들의 너그러움으로 축복받았으며 이런 방법으로 어려운 해에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위대한 인도주의적 대의를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기억하면서 트럭 35대분 이상의 음식 및 식료품들이 유타주 솔트레이크시리에 위치한 감독의 중앙 창고에서 뉴욕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전염병 대유행 시기 동안 중대한 필요성과 일어나는 모든 일로 인해 기증받은 약 135가지 물품은 뉴욕시에 위치한 음식품 저장고로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필요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충족한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염병 대유행 시기 동안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에머리빌 시민 원조 프로그램은 매일 끔찍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최근에 밀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부터 후기 성도 자원 봉사자들과 다른 신앙을 가진 분 그리고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미국 농무부의 가족 식품 상자 프로그램으로 기부된 40톤에 달하는 음식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 주차장에서 내리고 수송하고 분배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일부 주민들에게 기부되었습니다. 오클랜드 성전이 위치한 언덕에 모였고 많은 지역 교회, 식료품 저장소 및 이곳에 와서 음식을 가져가는 노숙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초대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해야 할 일을 설교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행합니다. 저희는 우리를 이 캡과 후기 성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곳에서 함께하는 큰 가족으로 이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지요. 미국의 남서부 나바오로부터 남동부 아이다호 포톨 보호구역에 있는 초션 베넉 부족이 이르기까지 미국 농부부에서 보낸 12대의 트럭이 1,750톤 이상의 신선 식품을 배달했습니다. 이곳에서 후기 성도 자원봉사자들이 식품 상자를 도움이 필요한 북미 원주민 가족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톨 보호구역에는 약 6천 명의 부족민이 있으며 대부분의 가족이 와서 식품 배급 상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또 쇼션 베넉 부족민으로서 이 두 지역 사회가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봉사하고 삶을 축복할 수 있음을 보는 것이 제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자, 다 실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일요일 모임을 하는 동안 커다란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지요. 과거의 상처가 치료되고 현재의 희망을 주고 있어요.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교회와 흑인 14자선단체가 봉사를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표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흑인 14자선단체가 구속과 용서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50년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적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제가 참여한 그 어떤 일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감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국경일인 추수감사절을 며칠 앞두고 9대의 트럭이 보존 가능한 180톤의 음식을 미국 곳곳의 도시들에 배달했습니다. 적절하게도 배달은 이 일의 아이디어가 시작되었던 흑인 14자선단체 회원인 멜 해밀턴의 고향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에서 끝났습니다. 멜은 라디오에서 음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호소를 듣고 영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이끌어 이 일을 하게 하셨고 그게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죠. 멜이 교회에 연락을 했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되물었죠.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관계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과거를 과거로 묻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노력하는 미래를 바라봅시다. 하지만 교회와 흑인 14자선단체 간의 협력에는 1969년에 일어났던 논란이 있었던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페이 와이오밍 대학 미식축구팀의 흑인 선수 14명은 교회 소유 브리감령 대학과 경기를 할 때 검은색 완장을 착용하기 원했습니다.
당시 흑인이 신권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교회 정책의 이의를 제기하려 함이었습니다. 항해를 하려던 그 흑인 선수 14명은 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학생과 대학 당국 사이의 균열, 라라미 지역 사회의 분열, 수십 년간 이어졌던 브리감령 대학을 향한 악감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2005년 교내 교회 종교교육원에서 했던 한 경험이 멜의 관점을 바꾸었고 상처났던 마음이 쥐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멜에게 종교교육원에 와서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멜은 이렇게 말했죠. 믿을 수가 없어요. 미식축구팀에서 쫓겨난 그해 이 건물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었어요. 일요일 모임을 하는 동안 상상을 뛰어넘는 커다란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지요. 멜은 그 방문 동안 흑인 학생 지도자들과 후기 성도 학생들이 함께 완장을 만들어 나눠주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카우보이스와 쿠걸스 두 팀이 경기를 할 때마다 그 흑인 선수 14명을 기억하자는 전통입니다.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그 시점에 저는 후기 성도들은 나의 친구이지 결코 나의 적이 아니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이어서 멜과 그의 가족은 교회 본부와 인도주의적 식품 생산 및 물류 운영 센터를 방문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조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해왔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이요. 그들은 또한 교회 연차대회에도 참석했으며 미식축구 선수이자 브리감령 대학교 전미 대표 쿼터백 및 NFL 쿼터백으로 현재는 교회 총괄역원인 기포드 닐슨 장로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받았고 금방 친해졌습니다. 멜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통하는 게 있었지요. 저는 쿼터백이었고 멜은 라인맨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아시며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셨고 그것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새롭게 찾은 우정으로 어려운 일 그러니까 산처럼 쌓인 음식을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로 옮겼습니다. 39톤의 음식은 대성당과 와이오밍 대학, 북부 아라파오족 및 동부 쇼션족이 있는 윈드강 인디언 고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음식이 배달된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대성당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은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저여 지냅니다. 새끼 식사를 1년 동안 할 수 있는 양입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90에서 130kg 정도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9,100kg의 음식으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에서 실업률은 거의 70%에 이릅니다. 불행히도 가난하고 수입도 적은 가족들이 많은데 이번 식료품 공급이 정말 유용할 것입니다. 이번 식료품 기부는 교회와 흑인 14자선단체 사이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회를 통해 이미 브리감령 대학 로고가 찍힌 흑인 14 티셔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아마도 와이오밍 대학 로고도 함께 넣게 될 것입니다. 수익금은 젊은이들의 교육과 기아 예방에 쓰일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기이합니다.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사람들을 돕기 위해 뭔가를 더 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얻었습니다. 이 일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기적적으로 함께하게 된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 비극을 사랑이라는 기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재난의 여파를 겪고 있는 오레곤에서 루지애나로 솔트레이크 시리에서 나바오 부족에게로 도움의 손길은 음식과 피난처, 사랑을 제공합니다. (9월) 초 북부 유타에 불어닥친 심각한 협곡 풍랑이 초래한 큰 피해로 480km 떨어진 지역 사회의 필요에 도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울 것 같아요. 시속 160km에 달하는 바람이 집과 소유물에 피해를 입히고 넓은 지역에 전력이 끊기고 최소 1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몇 주 전에 일어난 일인데 나무가 많이 뽑히고 송전선도 끊어졌죠. 동네를 살펴보는데 부러진 나무들을 집 앞 잔디밭에서 옮겨 나와야 했어요. 저희가 가서 이 나무를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 많은 수의 후기 성도와 그 지역 도처에서 모인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손산된 나무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웃과 낯선 이들이 정화하는 일을 도우라는 첫 번째 부름에 답했습니다.
폭풍 소식이 대서특필되면서 유타주 남동쪽 나바우족 주민과 피트샌즈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호소를 보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저 혼자 가서 땔감을 모으는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에 관해 듣고 돕기를 원했지요. 코로나19 때문에 나바오 보호구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무를 모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겐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 땔감은 유일한 난방법이며 보통으로 음식을 요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 활동으로 그들에게 끔찍한 재난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해결하게 되었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삶을 축복하게 될 겁니다. 3주가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주 솔트레이크 주정부, 유타 나바오 보건 제도를 포함하여 제휴를 맺은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360톤 이상의 땔감을 운반하는 8대의 트럭 운전사들이 유타주에 거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모든 사람은 기꺼이 그들의 시간과 트럭 연료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 사회의 너그러움을 보여줍니다. 그 많은 나무가 쓰러진 것은 비극이지만 그들은 그 비극을 감수하고 그것을 사랑이라는 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불꽃을 내며 타는 나무에서 얻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풀어 오른 마음에서 얻는 따스함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 느낌을 줄 것입니다. (2020년은) 미국 서부 해안가의 역사상 최악의 산불 시즌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후기 성도들이 생업 재건을 돕고 있습니다. 9월 초 빠르게 타들어간 산불이 오레건 미드퍼드 근처 로그밸리에서 2,300개 이상의 주택을 집어삼켰습니다. 가족이 집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사시던 집이 모두 타버렸어요. 완전히 황폐해진 이곳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탤런트와 피닉스를 둘러보면 불타버린 집을 끝도 없이 보게 됩니다. 곤잘레스 가족은 이번 화재로 집을 잃었습니다. 테일러와 앤 크로퍼는 스라의 5 자녀를 둔 후기 성도 가족으로 이 가족에게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에게 자신의 가족과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아픔을 일부 덜어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오레건 유진 선교부 선교사들은 산불 피난민을 위해 대피소를 마련한 박람회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오리건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도 많은 수가 집에서 대피해 나와 있는 상황이었지만 발빠르게 회원과 이웃들에게 봉사했습니다. 이는 제게 사람의 가장 좋은 점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동차와 현금을 기부받았으며 임시 거처 또한 기부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선한 분들이에요. 어떤 모습일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했지요. 오리건 해안가 근처 오티스는 산불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식료품 상자를 만들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배급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시리얼과 팬케이크 믹스가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음식과 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임을 알았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3명의 과부에게 음식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그 3분 모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장 그날 저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읽습니다. 저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간증을 가진 것과 제가 약하다고 느낄 때 저를 북돋아줄 교회 회원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마치 시계처럼 매주 선교사들은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벗고 청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쇄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유행병이 발생한 처음 몇 주 동안에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선교부 250여 명 이상의 선교사들도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못했고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구석의 속성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도주의적 봉사 프로젝트를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와 함께 일터로 바로 돌아갔고 세컨 하베스트 푸드뱅크와 후기 성도와 같이
즉시 행동을 취해주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의 감사를 느낍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올 기회가 생겼고 나와서 이곳에서 상자 안에 농산물을 넣는 일을 시작했어요. 이 일은 이재민들의 영혼에, 정신 건강에, 그리고 밖으로 나와 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안녕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푸드뱅크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우리 저장고와 늘어선 트럭을 보면서 우리가 전례 없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컨드 하버스트에서는 약 5.4톤에 달하는 음식을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상하지 않은 물품으로 50만 명 정도의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죠. 여러분이 만드는 각 상자로 누군가 어떤 가족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선교사들이 세컨드 하베스트에서 자원봉사한 시간은 1만 3천 시간을 넘었으며 이것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많은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주 12대의 트럭이 식품을 가득 싣고 세컨드 하베스트를 떠납니다. 거기에는 선교사들이 포장한 박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호세에 있는 포르투갈 지역 사회센터는 선교사들이 식료품 박스를 포장하고 가공식품을 나누어주고 집에 계신 분들에게 배달하는 장소 중 한 곳입니다.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도움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음식을 나눠주긴 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하루를 밝혀드리고 필요한 확신을 전해주려 합니다. 세상이 힘드니까요. 이런 제공품과 아마도 한두 마디의 친절할 말을 받는 분들은 이것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 한도 내에서 살아가는데 큰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음식이 있으니까요.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돼요. 산호세 남동쪽으로 48km 떨어진 모건힐에서 봉사하는 장로와 자매 선교사들은 또 다른 중요한 필요상을 채워주었습니다. 잘했어요. 다 접었어요. 내 손주들에게 줄 만한 것이 아니면 아무에게도 주지 않아요. 세실리아는 남편 게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저장 음식이나 옷 등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결과로 또 다른 봉사의 필요성이 영감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일입니다. 무료 강습이에요. 이 가족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이 일이 가능하려면 전문적인 자원부도자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이 6년 동안 마주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죠. 모두 스페인어를 하기 때문에 쉽게 일을 할 수 있죠. 이 아이들의 모국어는 기본적으로 영어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부모들이 영어를 더 이해하도록 아이들은 숙제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Qué más tiene? Ya. 다이애나는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이미 숙제를 끝내놓고 있어서 좋습니다. 모건힐 시장 리치 콘스탄틴은 자신의 도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도움이 주어지는 것을 볼 때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리치 콘스탄틴 팔꿈치로 인사하도록 하죠. 작은 도시라서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특히 세실리아와 다른 조직에 도움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조직이 없었다면 이 도시는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산호세 선교부의 장로와 자매 선교사들은 10개월 동안 모두 합쳐 2만 5천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3,100일 이상을 근무한 것과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드린 이 시간은 오로지 선교사인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임을 진정으로 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친절한 행동은 이 선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의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이것은 그분의 손길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마당에 쓰러진 나무를 치워주시는데 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6주 동안 3개의 허리케인이 텍사스주 남동부로부터 플로리다 전역에 이르는 멕시코만을 강타했습니다. 각각의 재난을 겪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대서양이나 만에서 뭔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어디에 명령센터를 둬야 할지를 결정해 두려고 합니다. 명령센터 직원으로서 늦어도 금요일 정오까지는 오셔야 합니다. 호출을 받은 게 맞습니까? 물품을 적절히 내리고 정리할 수 있도록 감독의 창고와 트럭 도착 시간을 확인합니다. 전임 선교사들이 정말 좋은 자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재난 상황이 있어 지역 사회에 접근할 수 있지만
또 봉사를 할 수 있다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밤이 되자 팀원들이 도착하고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점검을 해봅시다. 이분들 중 몇 분은 이곳에 오기 위해 17시간을 운전해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캠핑을 하십니까? 네, 바로 여기입니다. 들어와서 작업 명령서를 집어드는 사람이 팀장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당받습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함께합니다. 그것이 명령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작업 명령서를 우선순위로 나누어 이 자원봉사자들을 어디로 보낼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곳은 거의 끝나갈 것이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테이크나 와드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줄 때 그 안에 생기는 단합심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97번 네, 대부분 나무와 방수 천막이네요. 그들은 복음 안에서 나이와 인종, 피부색을 모두 아우르며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와서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모든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봉사하는 것을 좋아해 이곳에 있습니다.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뜻밖의 선물입니다. 저는 카톨릭 교도이지만 몰몬 교인과 침례 교인이 제 마당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빛을 비추라고 명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노란색을 고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빛을 비치게 하고 재난을 당한 후 어둠 속에 앉아 있을 수도 있을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라고요. 여기 이 나무가 제 집에 떨어진 나무입니다. 제가 침실에 있는데 떨어졌죠.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이 오늘 와서 도와주었어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이 폭풍 중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돕는 사람과 그들의 감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영적이고 감동적인 날이 됩니다. 일요일 아침에 봉사자들은 깨고 나서 팀별로 캠핑장에 함께 모여 성찬을 듭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봉사할 수 있도록 모였습니다. 나가서 작업 명령서에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은 세상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간증을 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기 성도 자선회와 그리스 동방 정교회는 줄인 자들을 먹일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위해 서로 협력합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언어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닐 L. 앤더슨 장로와 부인 캐시 자매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후기 성도들에게 익숙한 희망과 신앙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믿는 것을 강화하고 볼 순 없지만 참된 그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시라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2월과 3월에 모든 대륙의 18세에서 30세 사이 후기 성도들을 위해 6분의 사도와 함께하는 지역 영적 모임이 6차례 열렸습니다. 장로님과 자매님, 우리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이 참 멋져 보입니다. 저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봉사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위한 온라인 영적 모임을 가지면서 12사도 정원의 디터 F. 우드도르프 장로는 현대 선교 사업에서 기술이 가져다준 힘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며 때로는 여러분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고 가르치며 침례를 받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인상적인 동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 뒤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오락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오도록 돕고 영적인 양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고유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것을 찾도록 서로를 도우십시오. 그런다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서지기 쉬운 곳입니다. 10월에 열렸던 종교적 자유를 위한 포트워스 회담에서 12사도 정원회의 울리세스 수아레스 장로는 최근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세계가 불안정한 중에 제기된 첨예한 의견과 견해의 대립을 어떻게 문제없이 다룰 수 있는지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법과 문화라는 두 부분이 각 개인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보호할 때 사회는 번창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G20 범종교 포럼에 참가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중에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12사도 정원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는 G20 범종교 포럼에서 말씀한 네 번째 교회투자가 되었으며 이 모임은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의 위협을 경감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협력하며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인종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내 사회적 및 인종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회 제1회장단의 델린 H. 옥스 회장은 브리감영 대학교 내 영적 모임에서 인종차별, 가교를 세움, 미래를 바라보며 치유함이라는 주제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출신이 어떻든 서로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다툼을 만들지 않도록 합시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12사도 정원의 게리 W. 고흥 장로는 230만 명의 18세부터 30세까지의 교회 독신 성인들을 위해 노변의 모임 방송을 가졌으며 그 모임에서 그들에게 세 가지 특별한 초대가 주는 축복을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나만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줄 아십시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창조물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진정시키고 확신에 차게 하십시오. 이제 앞날을 바꾸십시오. 앞으로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 세대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키워나가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수학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성전 6곳이 세워질 장소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발표되었습니다. 기록적인 수의 성전이 공사를 시작했으며 운영 중인 성전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의 가파른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성전 6곳이 세워질 장소를 발표하겠습니다. 10월 연차 대회에서 러셀 랩넷슨 회장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 키리바시 타라와 바투아누 포투빌라, 유타 린던, 과테말라 그레이터 과테말라 시티, 브라질 상파울루 이스트, 볼리비아 산타크루즈를 발표했습니다. 10월 연차 대회 이후로 이전에 발표된 13개의 성전이 착공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워싱턴 모셀 레이크, 유타 테일러스빌과 레드 클리프스, 아칸소 벤턴빌, 텍사스 맥켈런에서 성전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중미 및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살타 및 멘도사, 과테말라 코반, 칠레 안토파가스타에서 성전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인도 벵갈루루,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다바오,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성전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3단계 성전 경험을 하게 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전을 다시 여는 이 새로운 단계 중에는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익숙하면서도 다른 느낌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2020년 5월에 교회는 코로나 방역 수칙에 기반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는 가운데 기존 성전을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전이 이미 1단계와 2단계를 거쳤으며 12월에 교회 제1회장단은 선별된 성전에서 3단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든 성전의식을 집행하지만 제한된 수의 인원만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방문하려면 미리 일정을 잡아야 하고 참여하는 동안에는 코로나19 안전 지침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3단계에 속하는 성전 목록과 자세한 안전 및 방문 일정 관련 지침은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스퀘어 보수공사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직원용 주차장 위에 위치한 동문 광장에 물이 새는 콘크리트 데크를 수리하고 세계적인 느낌이 나도록 조경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전 세계적인 본질을 기념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계 각국의 국기를 이곳에 둥글게 배치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성전을 향해 더 집중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광장과 성전 주변의 조경은 성전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어 사람들이 이곳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성전 부지에서도 일은 진척되고 있습니다. 비계와 기중기를 사용해 석재를 옮기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말뚝은 성전 기초 주변 토지를 강화하여 지진 기본 격리 시스템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새로 3층을 추가하기 위해 땅을 파는 작업은 완료 단계에 들어섰으며 컨퍼런스 센터와 연결되는 터널도 천공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격동이 2020년 동안 진행된 것입니다. 저희는 폭동을 겪었습니다. 전염병이 대유행했습니다. 지진과 심각한 폭풍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새로이 하려는 이 일은 온 힘을 다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새로워진 낙관주의입니다. 이 어려운 일에 대한 문제의 답과 해결책을 찾으며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대륙과 시간을 넘어 하나 되는 청년 조직이 1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온라인 청소년 음악 축제에서는 음악을 통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친구에게 행사는 13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초등의 어린이들을 연결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눈과 얼음과 추위를 몰고 왔던 겨울 폭풍이 전기와 음식과 물 없이 지내는 수백만의 이재민을 만들어내고 텍사스 전역의 후기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중앙 창고에서 제공한 36대분의 음식, 물 및 다른 보급품이 폭풍의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2월 말 가족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는 100만 명 이상이 23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2021년 루트테크 커넥트에 참여했으며 이로써 10년의 역사를 가진 이 행사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참가자들은 12사도 정원의 제프리 R. 홀랜드 장로와 부인 패트리샤 자매를 비롯한 특별 강연 연사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고 미래의 한 가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11월 전 세계 청녀들은 함께 모여 교회 청녀 조직 창립 150주년을 기념했으며 이 모임은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여러 언어로 방송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임을 시청하는 청녀들이 어떤 것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끼길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나누는 전 세계 수십만의 청녀들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음악의 힘을 통해 나눈 간증의 힘. 2021년 온라인 청소년 음악 축제는 3월에 온라인으로 방송되었으며 전 세계의 교회 청소년들의 개인적이면서도 강력한 간증과 음악이 함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음악은 온 세상 사람들이 듣기를 바라는 복음과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1월과 12월에 국가의 빛이라는 디지털 형식의 온라인 공연이 열렸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합창단과 과거 공연의 하이라이트 동영상이 전파를 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음악 제작사는 1000명 이상의 무용수, 가수, 공연가를 출연시켰으며 이들은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후계 성도들이 가진 문화와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슨입니다. 저는 브리아나입니다. 초등의 어린이들이 진행하는 사상 최초의 친구가 친구에게는 3월에 13개 언어로 방송되었습니다. 활동이 많이 포함된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예술 및 만들기, 노래 부르기에 참여하도록 독려했고 메시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부모님, 교회 지도자들이 가정 내 복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짧게 분할 편집된 영상으로도 제공됩니다. 겉모습은 선적 컨테이너, 그 안에는 기적, 수천 가족에게 빵을 제공하는 이동식 자동 제과점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성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경험이지요. 빵, 그것도 따뜻한 빵을 손에 들고 먹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리아 북부에 있는 한 수용소는 약 7만 명의 사람들에게 보금자리입니다. 대부분 지역 분쟁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시리아로 가서 복무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시리아 국민이 겪는 괴로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기반 시설이 거의 전무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지내는 그들에게 빵을 구하는 일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리아에서 음식이 정말 필요한 피난민들이 전례 없는 방법으로 빵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스 동방 정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인도주의적 조직인 후기 성도 자손의 제휴 덕분입니다. 금년과 영감의 결과로 탄생한 획기적인 개념인 이동식 자동 제과점이 있기 때문이죠. 아그네스 수녀님과 몇 차례 여행을 하면서 제과점을 몇 군데 돌아보며 생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작은 제과점 하나를 보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선적 컨테이너 안에서 할 수 있겠어. 육지, 공중, 바다를 건너 먼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선적 컨테이너예요. 그날 오후에 아그네스 수녀님 아파트에 함께 앉아 어떤 모양일지를 청사진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종이 조각에다 그렸지요. 몇 달 후에 정말 너무 선하고 똑똑하며 혁신적인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24시간 안에 여러 가지 아랍식 빵을 12만 개까지 만들 수 있는 일괄 공급 방식으로 현재 수천 명의 시리아인에게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식량이 부족하여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레바논과 다른 나라의 이동식 제과점을 2개 더 세울 예정입니다. 빵, 그것도 따뜻한 빵을 손에 들고 먹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성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경험이지요. 지금까지 2021년 4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월드 리포트였습니다. 월드 리포트를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